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은 보니까 써니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써니가 최근 갖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왜 술 마신 다음 날은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는 것일까? 이게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아침에 잠깐 뽀했다가 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가는데요. 정말 가끔 술 마신 다음 날 피부가 약간 뽀얗고 좀 촉촉하고 약간 반질반질하고 예뻐 보여? 예뻐 보이는 날이 있어요. 혹시 술이 덜 깨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 자체 뽀샵 효과? 나도 가끔 이렇게 술을 좀 과음을 한 날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여드름이 적어 보여요. 그거는 얼굴이 부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좀 술이 좀 더 깨고 나면은 더 많아. 그래서 그쵸. 근데 이게 붓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붓기가 좀 빠져도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오늘따라 피부가 좀 뽀얗고 예뻐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착시가 아니다. 네, 근데 또 저희 후배들이 술 마신 다음날 봤는데 피부가 좀 뽀얗고 예쁜 날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피부 좋아 보인다. 어제 과음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잠깐만, 그러니까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늘 그런 건 아니고 네, 늘 그런 가끔 건 그렇다고?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많이 먹은 다음 날 그래요? 아니면은 한두 잔 먹은 다음 날 그래요? 근데 그게 양하고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텐데 네.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야.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네. 지금 오늘 최근에 술 한 잔의 의학이라는 술 관련 책을 쓰신 강나무늘보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나무늘보처럼 앉아 계시지만 이분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진짜? 일단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제가 레지던트 때 그 저녁 회식을 하면은 맥주를 이제 한 잔보다 살짝 큰 거, 제 생각으로 한 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350cc 정도. 그거만 딱 먹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이 더 주셔도 안 먹고 저는 술 못 먹습니다 하고 딱 그거만 먹었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거울을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얼굴 피부가 매끈해요. 저는 항상 이게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얼굴 피부에 약간 각질이 좀 있는 편이어서 네. 그 세수하고 로션 이런 거 안 바르면은 각질이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맥주 한 컵 살짝 넘치게 뭐 한 350 한 캔 정도 먹은 다음 날은 보면은 이게 피부가 각질이 별로 안 일어나고 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냥 알코올이 전반적으로 지나가면서 발라주나 보다 하고 뭐를 발라주는 거야? 상당히 인문학적인 해석이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발라주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독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요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술을 마시면 신기하다. 진짜 피부가 좀 좋아질 수도 있구나라는 연구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약간 여기서 다른 얘기를 조금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죠. 그 심장을 이제 사실은 제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술이 살짝 먹을 때 그 몸에 좋은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한 건 사실은 심장이에요. 그 심근경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나는 요정입니다. 무슨 요정인지 모르겠어요. 나름 의료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많이 알아요. 네. 이런 얘기 되게 뻔뻔하게 저 하거든요, 게스트 앞에서. 근데 오늘 강균 가장 민망한 것 같아. 되게 민망하네요. 게스트 네. 표정이 뭐래? 의료 요정이라고? 그 심장 그 혈관이 막히면은 뭐 심장 근육이 썩고 그러니까 네. 거기다 스텐트도 넣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요즘 일반에 알려져 있는데 그 1980년대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그 혈관을 개 심장을 이렇게 묶는 실험을 해요.
40분 동안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데서 어떤 네. 선생님이 이 심장 혈관을 40분 동안 묶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 근육이 썩거든요. 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을 묶었다는 그렇죠. 거죠. 관상동맥을 40분 동안 묶는 개 심장을 묶는지 실험을 해서 얼마나 썩었는지 나중에 부검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네.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요. 40분 묶기 전에 한 4-5번 묶었다 풀었다 이게 깔짝깔짝 좀 잽을 좀 던져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전에 잽을 던져서 그다음에 40분 묶는 거. 그다음에 그냥 40분 묶는 거. 그래서 썩는 면적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네. 하는데 어느 게 더 썩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완전히 차단된 게 제일 많이 썩지 않을까요? 아니 잽을 그 한게 말이 더 아니라 잽을 좀 준 다음에 뻥 때린 거하고 잽 안 그렇죠. 주고 그냥- 안 하고 그냥 뻥 때린 거 중에라는 거죠. 나는 그렇죠. 잽을 준 다음에 한 게 손상이 더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닐까? 지속적으로 거꾸로일 것 그- 같은데 잽을 좀 맞은 애들이 뭔가 자기가 맞을 거를 딱 그 예상하고 준비해서. 대비를 좀 해가지고 큰 거 맞았을 때 약간 상처가 덜 나지 않았을까? 아니 자꾸 잽을 하면 이제 잽을 자꾸 주다가 데미지를 확 오니까 에이 안 해 이씨 이러고 이러지 야, 않았을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노영 선생님 말씀처럼 잽이 저기 가랑잎에 뭐 옷 젖는다는 옷 것처럼 네. 계속 맞다가 그다음에 카운터 펀치 40분 맞으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데미지가 더 많이 썩을 것 같은데 네. 놀랍게도 잽을 먼저 때린 거는 한 썩는 면적이 한 4분의 엄청나게 줄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요. 아 그냥 확 한 번에 40분을 한번 묶었을 40분 묶은 거보다. 그래서 그래, 나는 원래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 틀리고도 위안이 된다 상식적으로 맞췄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저게 상식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DNA 그 왓슨 크릭이 발표한 논문이 지금까지 한 10,000번 인용되거든요. 술준 그룹하고도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잽을 이제 묶었다 풀었다가 한 그거 대신에 술을 살짝 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요. 걔한테 똑같이 동일하게 술을 준 거예요? 예, 여하튼 걔는 술 먹어도 개지. 그러니까 술도 같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아 이렇게 묶었다 풀렀다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예, 잽하고 살짝 술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거의 같은 그럼 효과가 살짝 있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 왔을 때 심장에 입는 데미지 면적이 훨씬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효소가 약하지 않은 분들은. 효소가 약하지 않다면 예. 그럼 한국인의 그게 70%는 술 조금 먹으면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게 줄어든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알코올분해 효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작동하는 70%만 70%만. 해당된다. 한국인 한국인의 경우에. 70%. 근데 이걸 그래서 네. 찾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술을 살짝 주거나 혹은 묶었다 풀었다 이런 잽을 주게 되면은 걔네들 때문에 그 세포 속에서 노화의 방패라는 게 있는데 그 노화의 방패가 이렇게 깨어나요. 노화의 방패. 방패가 깨어난다고 쇼. 예. 걔가 뭐예요? 노화의 방패가 뭐예요? 갑자기 막 게임 화면 같은 게 되면 이렇게 막 아이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표현한 거고요. 세포 속에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세포도 이제 에너지들을 받아야 되니까 네. 세포 속에 그 발전소에 해당되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안에 효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가 그 이런 술을 살짝 먹으면은 효소가 힘이 세져요. 헐크처럼 사이즈도 더 커지고요. 그래서 몸 안에서 발생하는 나쁜 그 알데히드들을 네, 얘가 네. 이제 분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효과를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뭔가 하면은 술 들어왔을 때 생기는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하고 같은 효소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효소. 예, 그렇죠. 두 번째 효소. 알데히드 분해 효소. 네. 걔가 그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데 걔가 몸 밖에서 들어온 알데히드, 알코올에서 변신한 알데히드도 분해하지만 사실은 그 몸 속에서 발생하는 나쁜 알데히드도 있거든요. 걔네들을 이제 청소하는 게 사실은 원래
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제 술을 살짝 쓰면은 파워가 세지는 거죠. 참 신기하네요. 그걸로 이제 밝혀지고 이제 알려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료계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피부가 좋아지는 거 그 왜 얘기는 그런 언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피부 얘기는? 그래서 이 효소가 세지면은 네. 그 피부 그 맨 바깥층이 여기서부터는 약간 가설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알데히드 계열 효소가 약하면은 각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밝혀져 있어요. 그게 피곤하면은 그 피부 거칠어지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피부 맨 바깥층은 이제 기름인데 그게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뭐 지방산 이런 걸로 구성돼 있는데 얘네 비율이 좀 중요해요. 근데 그 비율들을 좀 좋게 하는 이 효소가 세지면은 알데히드 계열 효소가 세지면은 그 비율이 좋게 돼서 이제 매끄러워지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써니도 아까 가끔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했지. 보통은 술 마신 다음날 오히려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소량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그 과음한 날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이론적으로는 적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음한 다음 날은 피부가 좋을 수 없고 일단 몸 자체도 안 좋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얼만큼 마셨을 때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전 양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던 다음 날인 것 같아요. 뭐 맥주 한두 잔. 왜냐하면 많이 네. 마신 날은 알데히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데히드 이게 원래 그 효소가 세지는 이유가 알데히드가 외부에서 독극물, 발암물질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만 걔를 좀 더 잘 분해하자고 얘 몸에서 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을 살짝 줬을 때는 금방 분해하고 그 세진 힘이 남기 때문에 몸에 있는 그 나쁜 알데히드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 여유가 생겨서 이제 몸에 좋은 건데 술을 과음한 날은 그 세진 그 효소의 힘이 알데히드 그 술에 의한 알코올에 의한 알데히드를 주로 분해하는데 낭비가 되니까 사실은 좋을 일은 이론적으로는 없죠. 그렇겠네요. 그 깨어나는 무슨 방패가 예. 그래서 술- 그러면 그 황금 비율이 있겠다. 얼마를 마시면 딱 이렇게 사람마다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추정하기론 뻘개지기 전까지만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자, 그러면 진짜 그 70% 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량 마셨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진탕 마셨을 때라거나 얼굴이 아니면 벌게지도록 마시는 분해 능력 없는 30%가 술을 먹었다거나 이럴 때는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 다음 날 화장도 안 먹거든요. 술 마시면 다음 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화장도 안 먹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대답 됩니까? 일단 그 알데히드 술에서 생기는 그 알데히드가 염증을 많이 유발을 해요. 금방 분해하지 않으면은 숙취가 생길 정도라는 거는 그 알데히드 공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개 염증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알데히드 효소들도 계속 바쁘게 그 독극물을 해결하느라고 기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보탬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염증, 그 다음에 피부 기름에 좋은 역할 못하는 거, 요 두 개 때문에 아마 피부 겉 표면이 좀 나빠지지 않나 저는. 그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이유 중에 탈수도 있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원래 목도 마르고 탈수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걸로 뭐 명쾌하게 뭐 증명된 실험이나 이런 건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탈수 효과는 적을 것 같아요. 탈수로 인한 푸석푸석 효과는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탈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 좀 해도 되죠? 네, 네. 그
저희가 사실은 만취돼서 응급실로 환자들이 종종 오거든요. 맞아. 하지 말라고 한번 그래볼까? 맞아. 응급실에 주치의자분들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뭐 저기 포도당 주사 좀 놔주면은 빨리 깬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물론 이건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닌데 네. 저희는 좀 어떤 걸 하냐면은 빠른 시간 동안에 생리식염수 2리터나 3리터를 빨리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탈수의 정반대죠. 네. 완전히 물을 혈관 속으로 붓거든요. 그러면 좀 빨리 깨요. 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변으로 알코올이 알데히드로 대사되기 전에 빨리 내보내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좀 낮추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만취 아닌 분들도 숙취를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배부를 정도로 물을 아주 많이 먹으면. 그리고 또 배부르면 술을 덜 먹거든요. 자, 응급실에 술 완전 떡이 된 사람을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너무 막 이상해 보인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럼 뭐 해줘요? 일단 만취되면은 이 그 기도 보호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례가 우리가 들리면은 기침을 해서 그 기도로 넘어간 침이나 음식물을 이렇게 기침 반사로 이제 배출을 해내는데 만취가 되면은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흡인이 돼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죽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뭐 MT 가가지고 술 많이 먹고 가끔 뭐 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기도부터 저희가 좀 안전하게 하는 그 시술들을 좀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주로 포도당 대신에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투여를 해서 좀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많나요? 요즘도 많이 와요. 그 만취 환자들이 그 여전히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만취 상태로 실려오면 피를 뽑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거를 측정해 봅니까? 그걸 항상 하지는 않고요. 경찰들이 보호자 동의에 뭐 요구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때만 좀 하죠. 루틴으로 하지는 않죠. 경찰이 동행했다는 건 뭔가 사고가 있었다.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럴 때. 그렇군요. 자, 오늘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에 말씀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강부순 교수님 저 마무리로 모시고. 조금 얘기해도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하여튼 안 돼? 해. 그러니까 요거는 의학적인 거긴 한데 소량의 술이 몸에 좋은 그 부분이 하여튼 그 알코올 두 번째 분해 효소가 힘이 세져 가지고 나쁜 물질도 같이 분해해서 더 좋다는 거. 네. 요게 조금 더 사람들이 알려지고 관심 가져 가지고 좀 연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 많이 하는데 국내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내가 활용부터 많이 해보고 두 번째 효소 2번 타자를. 네. 네. 강부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뛰어가느냐 걸어가느냐보다는 그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판단, 조치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맞아요. 조금 빨리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아까 강 교수님 이렇게 첫 방송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어느 쪽일까 되게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응급실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막 긴박한 상황인데 여유 있게 하나씩 교통 정리하고 이렇게 해주고 해서 차분하게 만들어. 되게 침착해서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 터져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